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납니다. 이륜차 종합보험을 가입해놨지만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감옥에 가거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300만 원의 형사 합의를 했고, 이 비용은 가입 중인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별거 아닌 사고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만약 이 사고가 횡단보도가 아닌 스쿨존에서 어린 아이를 쳐서 발생한 사고였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더해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을 만큼의 큰 사고였다면 과연 300만 원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을까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이륜차 라이더 분들이라면 자가용이든 영업용이든 상관없이 운전자 보험 필수로, 그리고 제대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좋은 상품으로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직접 모든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봤습니다. 회사마다 가입 한도도 다르고 보험료 차이도 많이 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꼼꼼하게 비교하지 않고 아무 때나 가입을 하면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못할 수도 있고, 비싸게 가입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운행 목적에 따른 이륜차 운전자 보험 가입 방법 설명드릴 거고요. 꼭 넣어야 하는 필수 특약과 함께 보험사별 상품 비교를 통한 추천 설계한 예시와 마지막에는 보험료 비교까지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에 관한 모든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륜차 운전자 보험의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운행 목적에 따라 가입 한도도 달라지고 보험료도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나는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유상 운송 배달용인데요. 수당, 요금 등 대가의 보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을 위해서 이륜차를 운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건 바이 건으로 배달을 할 때마다 요금을 받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다음은 비유상 운송 배달용인데요. 유상운송 이외의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운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배달을 할 때마다 요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업체나 가게에 소속돼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가정용 및 기타 용도인데요. 유상운송, 비유상운송 모두에 해당하지 않고 출퇴근이나 취미, 여가용 등으로 이륜차를 타시는 분들은 자가용 운전자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륜차 운전자 보험 꼭 준비해야 하는 필수 특약 3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인데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사 합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스쿨존 사고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처벌이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말합니다. 감옥에 가거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형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지원해 주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망사고 기준으로 최대 2억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중요한 특약인 거죠. 필수 특약 두 번째는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운전자인 나에게 형사처벌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재판을 진행한다고 가정해보면 이때 나 혼자의 힘만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법률적인 방어를 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벌금인데요. 재판 결과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납부해야겠죠. 대인사고의 경우 법적으로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는데, 20년 3월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스쿨존 사고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대물 벌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담보를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이 3가지 법률 비용 담보는 이륜차 운전자 보험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필수 특약이기 때문에 꼭 넣어줘야 한다고 강조드린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담보를 더 추천드리자면 이륜차 운전 중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륜차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내가 다쳤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담보인데요. 1에서 14급 부상 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고민이 생길 수 있는 건 이 보험료가 좀 비싼 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유상운송용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치료비 예시인데요. 12에서 14급의 단순 타박, 염자가 들어가는데 보상 금액은 10만 원이고 1급 사고는 300만 원 보상인데요. 보험료가 31,672원이 나오죠. 특히 유상운송용 운전자 보험의 이 자부상치료비 보험료가 높은 편이라서요.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다면 같이 넣는 걸 추천드리지만 비싸게 느끼신다면 이건 빼고 법률 비용 위주로만 구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부상치료비를 넣었을 때와 뺐을 때 얼만큼의 보험료 차이가 나는지 보험료 예시는 제가 뒤에서 자세히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추천 설계와 보험료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이륜차 운전자 보험 추천드리기 위해 보험사별 비교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을 보면 1번, 2번에서는 사망사고 기준 2억까지 보상을 해주지만 3번, 4번, 5번에서는 1억까지밖에 보상이 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4, 5번 회사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3번, 4번에서는 6주 미만 처리지원금 보상도 빠져있기 때문에 더욱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6주 미만 처리지원금이란 건 상대방 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6주 미만일 때 형사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담보인데요. 오토바이 사고는 이런 작은 사고 발생 비율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남는 건 1번, 2번 회사네요. 그럼 이 중에 어떤 회사의 보장이 더 좋을까요? 차이가 나는 건 6주 미만 처리지원금 한도와 자부상치료비 한도입니다. 이 6주 미만 처리지원금은 2번 보험사 보장이 더 좋지만 자부상치료비는 1번 회사의 보장 한도가 더 높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운전자 보험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법률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가장 좋은 회사는 2번입니다. 다만 밑에 보험료를 보면 2번이 더 비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험료가 좀 더 비싸더라도 보장이 가장 좋은 회사로 준비하고 싶다면 2번 회사를 추천드리고 6주 미만 처리지원금 한도가 작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가성비 상품을 원하신다면 1번 회사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보장이 가장 좋았던 2번 회사를 활용한 추천 설계안과 보험료 예시 먼저 보고 1번 회사 예시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가용 기준 설계인데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6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이건 1급 사고 기준이고 12에서 14급은 10만 원 지급입니다. 벌금은 대물 500만 원, 대인 3천만 원 모두 들어가 있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 그리고 6주 미만 처리지원금 1천만 원까지 필수 특약이 모두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상운송과 비유상운송 설계 예시인데요. 영업용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보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자부상치료비는 1급 기준 300만 원, 12에서 14급은 5만 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그 외 담보들은 자가용과 동일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얼마나 나올까요? 40세 남성 기준 자가용은 21,300원, 유상운송은 94,400원, 비유상운송은 32,110원이 나오네요. 만약 이게 너무 부담된다면 자부상치료비를 제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가용은 만원, 유상운송은 78,741원, 비유상운송은 23,038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이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가성비가 좋은 1번 회사로 준비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는데요. 1번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주 미만 처리지원금이 500만 원까지로 2번 회사보다 적은 대신 자부상치료비는 자가용의 경우 12에서 14급 20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상운송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 자부상치료비는 12에서 14급 기준 1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2번 회사가 5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비유상운송도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럼 1번 회사의 보험료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부상치료비를 넣었을 때는 자가용 16,617원, 유상운송 61,362원, 비유상운송은 26,630원이 나오는데 만약 여기서 자부상치료비를 뺀다면 자가용 만원, 유상운송 29,960원, 비유상운송은 12,332원이 나옵니다. 유상운송과 비유상운송의 경우에도 자부상치료비 담보를 빼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2번 회사의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싶은 분들은 1번 회사 활용해서 법률 비용만 넣어서 구성하는 것도 괜찮은 설계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륜차,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륜차를 운전하신다면 운전자 보험까지 필수로 준비해야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망설였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1번 회사 활용해서 자부상치료비 빼고 준비하면 가성비 있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이륜차 운전자 보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오른쪽 위에 제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